안녕하십니까. 대기업에서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를 맡고 있는 류민이라고 합니다. 24년에 반도체 전반에 업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에 많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죠. 이 AI 반도체와 HBM 관련 호재 이슈로 주목받는 제우스라는 업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AI 반도체나 HBM 생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 회사입니다. 이 세정 장비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계속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제조업체는 불량률이 중요한 요소이듯 이 반도체에는 수율이라는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율이라는 것은 양품을 얼마나 받아내느냐를 비율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 양품 비율이 높아야만 수익성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웨이퍼 하나에 반도체 칩이 약 500개에서 1200개까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수율이 60% 정도가 나오면 보통이라고 하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게 판매되질 못하는 거죠. 이 수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이 세정 장비가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에서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적층령을 공급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삼성이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정 장비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삼성이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데 300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30년까지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을 한 군데에 모을 계획인 건데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정부도 650조 가량을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엄청난 생산 캐파가 증설이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세정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정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우스의 이온 장비와 아폴론 장비인데요. 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장비가 아폴론과 아톰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매출 비중이 거의 약 74% 정도 되고요.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정도 발생되는 장비입니다. 제우스 장비에 워트사의 항온 항습 장비를 설치해 주어서 이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에 대응시키는 세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TSV 공정이라고 해서 스루 실리콘 비아의 약자인데, 실리콘을 관통시켜서 구멍을 낸 다음에 D램을 이어 붙여서 패키징한 것이 바로 위에 보이시는 HBM입니다. 이 HBM 패키징을 하면서 비아, 그러니까 구멍 내에 잔류물들이 쌓이게 되죠. 이것을 제대로 세정하지 못하면은 불량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정 장비는 원래 TEL이라는 회사와 DNS라는 회사와 JET라는 회사가, 이 세 개의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독과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사에서 JET의 주식을 전량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두고 세정 장비 기술력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 세정 장비는 배치 타입이랑 싱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이 배치 타입은 여러 개의 웨이퍼를 한 번에 공정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싱글 타입은 말 그대로 한 장의 웨이퍼를 한 번에 하나씩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과 정밀도 면에서 차이가 날 텐데요. 이 배치 타입은 중국향으로 보통 수출이 되고, 이 싱글 타입은 국내 IDM 업체에서 보통 매입을 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딩스가 되겠죠. 제우스는 배치 타입의 장비 기술력을 확보한 것인데, 최근에 12챔버라고 해서, 챔버는 방이나 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이 12개 있는 거죠. 이 12개의 방이 있는 12챔버 세정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SV 패키징뿐만 아니라 웨이퍼 공정 단계에서의 세척까지도 쓰이고 있는 장비이다 보니까 그 수요는 크겠죠. 최근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환율 또한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오르고 있어서 국내 중국향 수출업체로서는 환차익 등의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침체기를 벗어나서 상승 단계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 PPI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23년 1월에 비해서는 상승 추세를 잃지 않고 있어서 올해 이후에 25년부터는 매출액을 22년 수준보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 사업에 의해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어서 세정 장비 업체로서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3년에는 아무래도 삼성의 감산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침체를 겪으면서 23년에는 매출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1000억 정도 매출액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25년 이렇게는 또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부채 비율이 자산 총계에 비해서 거의 40%에서 5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지만 유보율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ROE가 기본적으로는 높지는 않지만 대략 6%에서 7% 사이에서는 항상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EPS는 24년, 25년 들어서 저는 22년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년에는 EPS가 1,1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17,000원 정도니까 거의 16배 정도 되는데 25년까지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면은 점차 펀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BPS는 23년에 9,800원 찍었죠. 재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적정 주가를 생각해 보면은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사적으로 차트 흐름이 지금 초록색 선인 장기 이평선 221선인데 이 선에 의해서 221선을 지지선으로 저점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221선에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앞으로 수익성 면에서 이 제우스의 성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계속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처럼 동반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차트를 보실 때는 이제 하방으로도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밑으로는 여기까지가 지금 뚫려 있죠.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전환 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그런 식으로 차트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종목이 괜찮다고 해도 이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오르면서도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생각하신다면은 이 저점 부분을 예측하시면서 매수를 해 나가야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파동이 내려가는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두시면서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안전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